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자리이탈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한국밀교종단이죠. 불교 총지종 통위원장 인선 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통위원장님께서 방송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꼭 챙겨보고 들으시겠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 스튜디오에 오신 거는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또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마비로 인해서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오늘 불교 방송을 통해서 안부라도 여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직접 불자 여러분을 뵙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불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특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불교 방송국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불교방송재단 또 이사이시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마 방송으로 뵙기는 아마 좀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초에는 한번 통위원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모셨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또 편안하게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불교 총지종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 네. 총지종이 어떤 종단인지 소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지라는 것이 총지와 지도의 합성어인데요. 네. 쉽게 이제 풀이하면 지는 다라니로서 중생을 지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또 쉽게 다시 다른 말씀드리면 지는 다라니를 수행하는 종단. 예, 그래서 총지종이라고 합니다. 다라니를 수행하는 종단이다. 예, 지는 다라니를. 예. 진원 다라니를 예. 수행하는 종단이다. 밀교라고 우리가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비밀스러운 진원, 뭐 비밀스러운 그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예,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선불교 전통이 워낙에 몇천 년 동안 또 우리나라에선 이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밀교 수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낯설게 아직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 이제 수행민 이제 의대법을 배워 놓으면 네.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를 위해서나 다 네. 우리가 축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축원을 할 수 있다. 뭐 돌아가신 분이든 내 친구든 어머니든 또 어느 누구를 위해서라도 이 법으로서 불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저희들이 장점으로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짧게도 가능하시고? 예, 저희들은 이제 삼밀 관행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신밀, 엄밀, 구밀로 나눠집니다. 네. 신밀은 몸으로 이제 인계를 짓습니다. 손으로 인계를 하고 또 구밀에서 입으로 항상 지는 다라니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엄밀이라서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관하면서 하는 수행을 삼밀 수행이라 합니다. 삼밀수행으로서. 그러니까 삼밀 수행할 때는 이제 지는 다라니 외에는 다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부처님 모신 날 앞두고 연등 축제 할 때마다 그 총지종 소개 보면 그렇게 써주시거든요. 항상 읽어는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좀 제대로 된 설명을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불교 총지종의 수행과 그다음에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통밀교의 개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지종의 창종주이신 원정대성사. 올해로 열반 40주기를 맞으셨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좀 알려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로 정통밀교 관련해서 그 교상과 사상을 정립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밀교 자체가 고려시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이제 원정대성사님께서 밀교 경제를 연구하면서 밀교에 있는 여러 가지 비법이나 의계 또 지는 다라니 또 그에 대한 수법 이런 것을 발굴하셨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의식이라는 게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경전에 근거한 그런 정확한 의식이 돼야만이 이 정통 밀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정 대성사님께서 진언과 정확한 인계 또 엄격한 의계와 그 사정 수법을 이론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하셔서
교상과 사상을 확립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달리 말하면 네. 밀교의 어떤 중흥조 현시대를 일으킨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어져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겨버린 어떤 맥을 다시 또 발굴을 하고 그것을 정통대로 다시 또 정립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밀교를 다시 또 중흥을 시킨 그런 분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불교 총지종의 종령이시죠. 법공 대종사님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해 드립니다. 법공 대종사님은 제가 이제 종문 시절부터 모셨던 분입니다. 종무원 시절부터요? 네. 그때 이제 불교 방송에도 제가 모시고 오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그 종령님하고 인연이 좀 지중합니다. 네. 저희 또 돌아가신 선친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우셨던 분이고 또 제가 모시면서 또 종단 내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뭐 종령 이전에도 모든 생활이 정말 수행자로서 한치의 음란이 없이 생활하셨던 분이고 또 지금 영천 사가에 계실 때도 퇴직을 가실 때도 그 사가에 2층에는 따로 서원당을 만들어서 거기도 수행하실 정도로 아주 제가 존경하는 그런 수행면이나 또 수행자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그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스승님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시느냐, 끌어주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여러 가지로 배움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말 큰 스승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르침 중에서 항상 좀 마음에 담아두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령님이 종령님은 특별히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셔도 그 행 자체가 다 제가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무원 시절부터 모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뒷모습 보고 옆모습 보면서 많은 걸 느끼셨겠구나 지금은 싶습니다. 또 독립원장으로서 또 참 보좌를 하고 있는데 늘 종령께서 바라는 그런 종단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늘 보좌는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늘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속에서 이제 서원당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그 용어라는 면에 있어서 아마 또 밀교와 현구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과 이웃 종교 분들께까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밀교 이렇습니다라고 조금 용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서원당 관련해서 물으셨으니까 저희들은 일반은 법당이라 그러죠. 현교에서는 법당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서원당이라고 서원당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당에 와서 내가 이루고 가자는 서원을 명시했고 꼭 이루고 가야 말겠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서원당이라고. 그래서 서원당으로.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 저희가 이제 보통 현교 쪽에서는 주지스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제 이 총지종에서는 저희는 주교라고 합니다. 주교님 이렇게 이제 총명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승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참 예쁜 표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은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 성직자를 이제 통칭해서 저희들은 이제 뭐 여자 스승 전수님, 또 남자 정사님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통틀어서 통칭해서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법을 이제 배우는 이제 교도 입장에 봐서는 이제 스승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도라는 표현을 또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승님과 교도분들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사란 말은 발을 정자에 스승사슬 정사고요. 또 전수님 같은 경우는 전할 전자에 줄수자 법을 전해준다 해서 그렇게 통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계에 보면은 또 법사 뭐 또 정사, 대정사, 뭐 지수 또 이런 또 행계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방대하니까 하여튼 통칭해서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렇게 뵙게 됐을 때 예우를 갖춰가지고선 제가 호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정사님 그렇죠. 또는 이제 우리 스승님, 전수님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럼 우리 또 이제 스승님들 입장에서 그 교도분들을 칭하실 때는 뭐라고 보통 부르실 때? 그냥 이제 각자가 이제 불명이 있으니까 불명으로 이제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통칭할 때는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시고요. 용어는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사실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은 깨달음의 방향인 것이고 그다음에 함께 서로를 존중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완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우리가 뭐 보면
저래서 원장님을 총무원장이라는데 저희는 통리원장이라고 통리원장 맞습니다. 이 통리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환경 3B에 보면 네. 통리대중일체의 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일체중심에 아무 장애가 없이 네. 잘 이끌어 가겠다. 지도라서 그런 뜻이 있거든요. 두루두루. 예, 예. 네. 그래서 일반 불자들이 보시면 왜 저긴 통리원장이랄까. 또 한간에는 또 같은 총무원장을 알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리라는 용어 하나 자체도 불교에서 따와서 한 부분이 일반 다른 점이라면 또 다른 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만났을 때 저기 뭐 진짜 정사님 내지는 스승님은 편하게 나오는데 우리 교도님들 보고서 우리 불자님 하래도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부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알게 되신다면 알게 되신 부분들을 좀 지켜주신다면 더 서로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우리 인선 정사님께서 제18대 통련장을 하시고 나서 19대 통련장이 되셨고 벌써 또 1년이 넘어서 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총지종 도약 원년의 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한 종단이 역사에 그 종단이 명명이라 기록된 것이 한 세기는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세기 내년이 반세기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대 스승님들 어떤 마음으로 교화를 하셨는지 또 교도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수행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 또 그 시기마다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일이 있었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부족함이 없는지 또 성찰을 해서 또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원년으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그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이제 창종 50주년 반세기가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도약 원년의 해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일례로 저희 이제 원정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원정 저 대승사님 일대기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진영도 새롭게 또 저희들이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저희 홍보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요. 또 저희 50년사 책자 발간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0년에 맞추어서 모든 행사를 지금 하게끔 해나왔습니다. 그 행사라는 게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제 뭐 성직자나 교도들이 이제 일심을 합해서 일단 그 불사를 원만히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뭔가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 또 소임을 맡으셔가지고서는 굉장히 좀 어깨도 무겁기도 하시지만은 좀 뭐랄까요 바쁘시고 이게 참 어렵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드시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실제로는? 아무래도 뭐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뭐 불사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항상 제가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왜 어떤 저를 뭐 응원해 주시는 뭐 성직자나 교도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원해 주고 또 용기 내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힘으로 현재까지 맡은 소임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의견 교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내시는 우리 또 교도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새로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또 수렴을 해서 또 어떤 불사를 하는데 많이 또 동참을 해서 그래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6년이었죠. 그때도 화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화제가 됐던 게 최연소 통련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18대 통련장 이렇게 선출이 되시고 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도들의 희사금은 최대한 사회로 환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19대까지 오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토대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 종단이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적어도 이 성직자 교육, 그다음 또 기도 도량 건립,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재정 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네. 저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리원장이 되고 나서 수익 사업 부분에 많은 이제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보살님들이 하는 이 희사 이제 이 돈은 사실은 보살님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참 어려운 가운데 업을 닦기 위해서 또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네. 정말 그 돈은 무서운 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급적이면 우리가 먹고 입는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마련을 하자. 그 대신 그 업 많은 돈은 사회의 어려운 곳에 해양하자. 그래야 그 보살님들이 또 해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뭔가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같은 그룹을 세우고 저희 나름대로 복지 재단이 있습니다. 또 지금 네. 이제 직영 직접 저희들이 한 곳이 있고 또 네. 위탁 보던 곳에 합쳐서 한 9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그 복지 재단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향하려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복지 재단에도 지금 많은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 희사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진짜 업과 간절한 예. 발언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 배로 더 진짜 불려드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으로 회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예. 네. 또 종교 역할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네. 목적이. 예. 어쨌든 네. 우리가 어렵고 어두운 또 네. 힘든 곳에 실제 향을 또 그런 분들이 좀 어려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그래 하는 것이 종교의 본연의 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저희 청중에서는 복지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원하는 수익 사업이 원활히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전액 다 이제 그렇게 향을 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신다면 우리 교도님들께서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 봉사하시고 함께 힘을 모으시고 동참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사님께서 주교로 계신 그 관성사가 네. 기존의 총지종 서원당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본전부를 저 관세음보살 육자 등명전 온만이 반미음을 이제 본전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불상이 없습니다. 예. 상이 없는데 이제 일반 저희 교도들은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절에 오면 그렇죠. 부처님이 없네. 예. 뭐 이상하다 절이 이제 이런 의문을 하고 또 스님 어디 계세요? 하면 저희들이 가면 이상하다 일반인 무슨 이게 스님이야? 이런 또 의심의 눈초리. 네. 또 밀교라는 특성이 아까 뭐 비밀스럽고 뭔가 음침하고 예, 그런 일반인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이 조선 500년 동안 오면서 또 불교가 또 산으로 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또 뭐 불교라면 스님은 머리를 깎아야 되고 또 회색 장삼을 입어야 되고 네. 이제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완전히 각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상까지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네.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지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등락전이라 해서 개방하지 않고 따로 이제 실을 마련해서 이제 불상을 모시는 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나아가서 좀 더 가까이 가보자 해서 이제 정면에 저희 본尊 좌측편에 이제 관세음보살 불상과 거기에 따른 원부를 모시고 네. 이제 그래서 좀 불사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저 구경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은 네. 예,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가서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절은 절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본尊을 보고 저는 이제 관세음보살 뭐 절하시고 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낯설다면은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고 그 친숙하게 만들므로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포교의 방편으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총지종이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수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태전에 정신으로 열심히 정진해. 뭐 저희 선대 스승님도 그랬고 교도분들도 그랬고요. 그때 창종해서 당시에는 정말 7정일 7시간 정진 이런 분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오로지 진짜 묵고 자고 시간 외에는 뭐 선대 스승님들은 오로지 수행 정진 또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런 수행을 있었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그 총정이 아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 원인이 그 힘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불태전의 어떤 정신 또 수행력 정진력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인연으로 스승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일단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총재 인연 맺기는 어머님의 영향으로 맺게 됐는데요. 네. 스승의 길을 들어선 계기는 제가 원래 불평이 굉장히 불평 분자였습니다. 사실은. 불만과 불평이 사춘기인데 많은. 좀 여러 가지로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살던 시기인데 원래 사춘기는 다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은 시기 아닌가요? 그래도 좀 제가 더 했던 것 같아요. 심하셨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일을 돕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보살님들하고 상담한다든지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보살님들이 그 참 이리 상담하는 가운데서 가정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불만은 불만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저런 분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놈이구나. 그런 걸 제가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 나도 앞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내 인생을 좀 더 이왕이면 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성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본인 마음으로 나는 그럼 총지종의 교도가 돼야 되겠다. 입교를 딱 정식으로 하신 거는 몇 살 때쯤이셨던 거예요? 정식으로는 28살 때겠죠. 28살 그전까는 종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도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흘러왔다면 제가 이 28살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부처님을 위해 바치겠다. 내 인생은 내 개인적인 인생은 없고 모든 부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서울의 통리원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절에도 다니고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고 나서 중간에 말씀하신 반항기도 겪고 사춘기도 겪고 하면서 성인이 되고 나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불교 방송에서 일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총지종에서 뭐 나름 생활을 하시다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자성학교라고 다녔는데 그때는 뭐 부처님 보고 싶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무조건 자성이란 절에 가서 희사돈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돈을 가서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어머니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제 자성학교를 거치고 또 학생회를 또 다니게 되고 또 청년회를 다니게 되고 또 제가 또 뭐 학생회 지도교사도 하고 이런 또 그런 과정은 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직 뭐 좀 세상에 불만이 많았죠. 약간 그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머니 옆에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신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교도들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인생을 좀 바꾸게 된 또 이 길을 들어서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실 때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총지종의 교도가 돼서 이럴 때 너무 행복하다.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다면은 어떤 때십니까? 모든 것을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말을 탁 하더라도 뭐 좀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돌았으면 그 사람의 미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제가 내가 그래도 조금 수행은 됐구나 이렇게 생각. 그게 가장 제가 변화된 모습이랄까.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일을 해야 되는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챙기셔야 되는 책임을 가진 그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수행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힘든 가운데 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렇잖아요. 일이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또 나쁜 나쁜 일대로 다 뭐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까 또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살자는 게 제 항상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게요.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서는 좋은 말씀 듣다 보면은 저도 굉장히 순간순간 뭔가를 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사람이 괜찮아지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양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종단사상 처음으로 40대 총무부장을 맡으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통리원장이 되실 수 있는 그 조건 중에서 5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최연소 51세 통리원장이 되셨어요. 생년월일까지 다 따져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재선임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 대째를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공을 앞세우는 거죠. 내 사적인 것보다는 항상 공을 위해서 열심히 아까 제가 28, 11월 8일 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날짜도 기억하시는군요. 제 인생이 이제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나는 부처님을 위해 살겠다, 인생을 살겠다. 그래 다짐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길만 공만 앞서왔기 때문에 또 스승님들이나 또 교도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또 저를 어릴 때부터 교도분들은 많이 보신 분도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성직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가식적인 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제 모습은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놈의 성질은 제가 좀 뭐 또 공권력이 있다 보니까 상과 벌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단의 스승님들이 저 사람의 성격은 저래도 항상 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불교종단협회 부회장 소임도 맡고 계십니다. 확실히 우리 정사님께서 통리원장 맡으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총지종의 대외적인 활동도 좀 더 강화가 되고 또 인지도라던가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밀교를 많이 알리고 그 인지도가 좀 확 달라졌구나 이런 거 좀 느끼시는지요? 제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진각종이나 총종 밀교니까 또 예전에는 회장단에 진각종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총지종까지 이제 회장단에 같이 이제 속함을 해서 좀 더 그렇죠. 일반 시각에 이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저 종단이 어떤 종단인가 좀 알려고 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종단 협의회 가입된 또 그 원장 스님께서 또 저희들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부회장도 저희들이 원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마침 기회가 왔을 때에 종단의 다른 종단의 원장 스님께서 저희들 종단을 추천해 주셨어요. 총지종은 부회장 자격이 있다고 추천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궁극적으로 부회장까지 오르는 계기가 됐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그 자리가 무게가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그게 걸맞는 불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많이 부담은 됩니다만은 그 자리에 맞도록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뭔가 자리에 계시면은 기대가 됩니다. 뭔가 다음엔 또 달라지고 변화되고 발전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BBS 불교 방송 우리 또 인선 정사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힘들 때는 없으셨어요? 늘 힘들죠. 그래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할 본분이 뭔지 항상 그걸 되새기고 저 자신한테 또 힘을 자꾸 내라고 또 격려를 해줍니다. 제 자신한테. 알겠습니다. 자, BBS 초대석 오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스승이나 부모님 또 도반 또는 뭐 어떤 말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선 정사님의 인생의 벗이자 사랑하는 벗은 누구인지 또 어떤 추억을 새기고 계신지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희 어머님입니다. 어머님. 조금 더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추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오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그 길잡이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근데 어릴 땐 그렇게 무서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사감 쥐어주고 딴 데 가지 말고 꼭 가서 제대로 하고 와라 이제 그러시던 반항심도 많으셨다 했지만 28살에 마음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쭉 걸어오면서 항상 하면 앞에서 등불 들고 서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머님을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좀 소임을 맡고 있는데 항상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맡은 소임을 잘 또 해야 되니까 늘 기도하시고
저도 항상 볼 때마다 건강 챙겨라.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제가 인생의 종료할 때마다 그때마다 저를 불러셔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견적도 하시고 또 길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분입니다. 쉽게 뭐 좀 예를 든다면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이제 집사람 이제 전수죠. 그때는 집사람이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이리 와봐라. 왜 그러십니까? 내 니한테 할 말이 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십시오. 하니까 너 훌륭한 자식 낳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내를 존중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저희 전수도 저하고는 4살 틀린 학생회 때 만났기 때문에 오빠 뭐 저는 또 이름 부르고 그랬거든요. 예. 그 일로 바로 제가 존칭을 썼습니다. 예. 또 그때 그러셨고 또 제가 스승이 되고 나서도 저에게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항상 이 부처님 불자로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내가 말을 하고 싶다. 당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째는 진실해라. 그 다음은 2번째는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조금 부족한 듯이 살아라.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참 어머님 말씀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더 여쭤보면은 네. 목소리 떨리실 것 같아요. 예.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한 사람 어머니에 대한 얘기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 초대석 오늘은 불교총지정 통리원장 인선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불교총지종은 스승님들과 교도분들께서 네. 다 함께 손을 꼭 잡고서는 정말 일심으로 함께 달려가고 계시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예, 앞으로 불교 총지종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좀 정리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들은 이제 성숙 동수라 그러거든요. 네. 성과 속이 따로 있지 않다. 또 네. 성직자가 교도가 따로 있지 않다. 항상 같이 이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종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뭐 교도분한테 또 배울 수 있는 배우고. 또 교도분들이 또 스승님한테 배우면서 배워가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종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보살님들 성단에서 바라는 그런 우리 종단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현재 그런 소임을 맡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네.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앞에서 소개를 드렸지만은 저희 BBS 불교방송 이사 소임을 맡고 계시거든요. 네. 예. 또 혹시 또 불교방송에 질책하실 일은 없으신지 또는 뭐 도와주실 일은 없으신지. 네. 하다 여러 가지로 불교방송 계신 분들 보면 늘 마음이 짠합니다. 옛날부터 보면 항상 어릴 때마다 네. 우리 불교방송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은 분들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하여튼 방송국이 잘 운영되어서 우리 참 뭐 임직원 여러분들이 참 편안하게 정말 교화 방송 포교에 전략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그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드려야 되는데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교 총종은 불교 방송 이사종단으로서 앞으로 그 역할을 좀 열심히 하도록 제가 더욱더 저 자신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녹음 다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 그 불교방송 만공의 공덕주분들 정말 찬탄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교화를 위한 정말 포교를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이렇게 함께 희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좀 격려의 말씀, 권산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 자신도 지금 만공의 회원입니다. 예. 미력하나마 저도 이제 만공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종단에서도 총지 신문이라는 신문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들도 공덕주 만공의 공덕주 모연에 무료로 광고를 올리고 또 저희 교도들도 이 만공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부사심부터 열심히 노력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주신 희사금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회항이라던가 더욱더 그 공덕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희 불교방송도 그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쯤에서 이렇게 만공의 공덕주분들의 희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불교방송 이 직원들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견책의 말씀과 또는 격려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다는 뭐 또 격려해드려야 되겠죠. 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뭐 참 보시를 하도록 참 다니면서 우리 보면 옛날에 스님들이 탁발하는 거 똑같잖아. 요즘 그런 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어떤 방송 포교하는 그 일선에 있는 포교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분이 바라는 그런 불교 방송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불교총지정 통리원장이신 인선 정사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하면 와주실 거죠? 너무 긴장이 돼서 오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신가요? 예. 좀 더 편안하게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다음에는 또 아마 더 훌륭하신 분을 모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 너무나 부족한 힘이 많은 사람이라 사실은 너무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좀 더 세월이 흘러서 정말 제가 뭐 누가 봐도 정말 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수행자가 됐을 때에 그때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합시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래 오너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어머니 가까이 다가갔더니 앉아라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엄마로서 너희들에게 참 물려준 재산도 없고 또 일일이 성경 써주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이 너무나 너희들에게 미안하구나.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떠한 금은보화보다도 어떠한 물질 돈보다도 바로 부처님의 진리법을 물려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맹구우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왔을 때에 떠다니는 구멍난 떠다니는 통나무 안에 꼭 맞게 끼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다고 맹구우목에 비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고 그러니 얼마나 복 많은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또 부처님의 법을 맞는 불제자가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크나큰 복덕입니까? 앞으로 부처님 법을 열심히 수행하셔서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삶을 또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합시다.